안녕하십니까. 우량감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24일에서 25일로 넘어가는 새벽입니다. 어,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2025년 5월 16일 날 이루어졌는데요. 음, 뭐 이미 예상되었던 일들이고 어, 그래서 시장에 아주 큰 충격은 가지는 않았었는데, 이거에 이제 시사하는 바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이 이제 좀 두려워하시고 공포에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아, 이 의미와 그다음에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뭐 예상을 해보고, 그리고 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무조건 다 맞는다 확신을 가지는 거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예,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고 하면은 어떤 정도 뭐 어느 정도 좀 그 예상을 하고 있으면 어, 좀 대응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던 포트폴리오 조정을 어떻게 좀 해봐야 될지, 그리고 100%뭐 포트폴리오를 이제 확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밀고 간다든지 그런 거는 너무 안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이 내용을 알더라도 포트폴리오 조정을 급격하게 선회하는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니까 대충 뭐 알아가는 시간 가져가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자,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을 1단계 하향 조정했는데요. 그동안에 뭐 3대 신평사가 모두 신용등급을 그동안에 S&P하고 피치는 벌써 2011년과 2023년에 했죠. 근데 이번에 무디스까지 동참하면서 3대 신평사 모두에서 미국은 최고 등급을 상실했다. 하지만 시장에 이미 예상되었던 조치였고, 무디스는 2023년 11월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하여 사전 경고를 이미 했었다. 그래서 이번에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뭐, 왜 하필 지금인가라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뭐 정치적인 좀 그런 개입이 있지 않는가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거 알 수는 없죠.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월가 금융 이쪽은 대부분 좌파를 좋아합니다. 돈을 푸는 정책이고 유동성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쪽에는 언제나 이제 포퓰리즘과 좌파들을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지금 요번에 지금 무디스가 내놓은 얘기들은 왜 하필 지금인가? 실제로 바이든이 돈을 더 많이 풀었고 유동성도 가파르게 증가를 시켰었던 정권이었는데, 그때는 잠잠하다가 지금 정권 바뀌고 나서 뭐 관세 그리고 감세 정책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나서는 게 조금 고운 시선으로 보이진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고된 결정이었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 영향은 미치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디스 강등 주요 배경 원인은 재정 악화인데, 이게 과연 트럼프의 잘못이냐? 그거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뭐 지금 타이밍이 그렇네요. 미국 연방 정부 부채를 보시면 이 36조 2천억이냐? 2천억이죠. 2천억 달러고요. 그래서 GDP에 미국 GDP의 약 124% 수준이고 사상 최고 수준이다. 이게 가능한 거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미래 전망은 2035년까지 GDP 대비 13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부채 증가 추세가 너무 급격한 상승에 이어서 장기적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 트럼프가 파월에게 자꾸 빨리 금리를 내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예, 재정 적자가 확대가 됐고, 2024년 GDP 대비 6.4%였는데 35년 GDP 대비 9%로 확대가 전망되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가 계속 뭐 이렇게 고금리로 돼 있으면 이자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예. 그래서 재정 악화 원인으로는 감세 정책으로 재정 수입이 감소되고 재정 지출과 복지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채무 상환 이자 비용이 증가한다. 금리는 높고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왜 이제 그 관세로 인해서 들어오는 거는 이 계산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들어오는 관세를 높임으로써 들어오는 세금이 있고, 감세로 인해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재정 수입이 감소되지만, 그 관세로 다시 들어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봐야 된다. 워낙에 이 경제 분야라는 게 카오스 이론이고 좀 복잡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자 비용과 거버넌스, 그러니까 정부 부채 이자 부담 급증과 정치적 교착 상태로 인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자 비용을 국제 비교해 보면 연방 수입 대비해서 영국은 9%고 프랑스는 12%인데 미국 2035년 예상이 30% 수준이 된다. 이자 비용이. 그래서 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 이자 부담 증가가, 그래서 파월한테 자꾸 금리 내리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장기적 조치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부재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양극화가 좀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재정 개혁의 합의를 도출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 8월에 최초로 강등했을 때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충격이 컸습니다. 그리고 피치사에서 2023년 8월에 내렸을 때는 두 번째였고요. 그때도 뭐 시장 충격은 첫 번째가 제일 컸었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뭐 제한적으로, 그리고 요번에 세 번째는 예고성 강등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크게 충격받는 모습은 안 보였다. 그래서 강등 발표 직후 일주일 반응은 S&P에서는 주가 하락은 5.5%, 그리고 빅스 증가가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디스가 지금 할 때는, 지금 무디스는 뭐 거의 반응 0.2% 보이지도 않죠. 빅스 증가도 별로 안 보이고 금리 상승도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예고성 강등이고, 그래서 무디스는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사전 경고를 2023년 11월에 이미 했기 때문에 글쎄 뭐 크게 이번에는 경제에 충격이 별로 없었죠. 충격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지금 약 달러가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죠. 그게 이 여파일 수도 있다. 미국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 이유 때문에 발생한 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채권과 달러 보시면 미국 채금리는 지금 10년물이 4.5에서 4.57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했고 30년물은 5%까지 상회를 했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너무 좋지 않나요? 5%? 그래서 저는 채권 더 사긴 했는데, 음, 달러 가치 같은 경우는 지금 100 이하도 하회했죠. 달러 인덱스가 100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생겼지만 불확실성 증가로 미국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있죠. 달러도 안전자산인데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는 이건 당연하겠죠.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달러는 떨어지고 있고 대신에 금, 엔화, 스위스 프랑 전통적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겼고요. 그리고 금리 변동성이 완화가 됐고 시장 안정화 지속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금리 변동성이 생겼다. 그래서 일단은 뭐 5%이 정도 갔으면은 매수하기가 쉽죠. 그래서 유로화, 엔화, 스위스 프랑 등이 지금 그 차선책으로 그, 그 달러 대신에 엔화, 스위스 프랑 등이 어, 가치가 올라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대비한 달러 가치가 하락했고 달러 지수는 100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다. 지금 뭐 100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이제 원달러 환율도 많이 치솟았죠. 원달러 환율이 내려갔습니다. 지금 1,400원 이하 1,350원 아직 아래로는 안 내려왔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그 미국 주식은 그 뭐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는데 그 환율이 떨어져서 지금 손실로 잡히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미국 주식 시장 반응은 뭐 큰 뭐 충격은 없었어요. 초기에는 하락했지만 빠르게 회복했고 개장 초 하락했지만 장 마감 시 거의 보합 또는 소폭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음, 그리고 회복력은 중금 흡수 능력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미 강등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주요 섹터별로 보면 유틸리티랑 헬스케어 등은 올라갔고요. 오히려 금융이 약간 떨어졌고 글로벌 주식 시장도 혼조세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의 약세 원인은 달러 약세에 따른 수출 기업의 영향이 클 것이다. 달러가 약세화가 되니까 그 상대적으로 그 강세가 될 거 아닙니까? 강세가 되니까 수출 기업들이 영위 타격을 받을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이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미국 재정 및 차입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요. 그래서 차입 비용으로는 이자 비용 그러니까 3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35년까지. 그래서 그 연방 정부의 지출 예상 압박 예상은 2035년인데 부채 이자가 제일 커요. 부채 이자가. 어, 그래서 사회보장 그리고 메디케어, 국방, 기타 지출 이 순으로 나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민간 부분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금리 상승 압력이 될 거고 민간 투자는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추가 부채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왜냐하면 법인세 인하를 연장하고 그 연장 시에는 세수가 감소하고 개인의 소득세가 감세가 되면 재정 적자가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봐야죠. 세금이 감면이 되면 오히려 경제가 더 활성화되는 것 때문에 글쎄 실제로 들어오는 세수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단순하지 않다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그리고 경제 성장과 금융시장 압력에는 가계 부담이 증가되고 모기지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의 이자율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 투자의 영향은 자본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설비 투자가 지연이 될 것이고 고용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그리고 GDP 성장도 둔화될 것이고 연평균 0.3포인트 감소할 것이고 연구개발 인프라 투자가 제약될 것이다. 전문가들 종합평가는 현재 미국 재정 경로는 지속이 불가능하다. 구조적 재정 개혁 없이는 추가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왜 바이든 때는 왜 이런 소리 안 했는지 조금 의아합니다. 그리고 잠재적 중장기 영향으로는 글로벌 금융과 안정성 및 달러 위상에 있어서 패턴이 변화할 것이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압력이 불확실성 증가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 자산 가치 평가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래서 달러 기축 통화의 지위가 변할 것이다. 그래서 국제 결제 비중이 감소 추세에 있고 외환 보유고 비중도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단기간 내 대체 통화가 부재하여서 유로, 위안화, 엔화 등 대안 부족으로 달러 우위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지위가 축소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글로벌 투자 패턴은 미국 국채 보유가 감소하고 있고 대체 자산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 배분이 다변화가 전망이 되는데 국부 펀드나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금 등 대체 자산이 확대된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들도 포트폴리오 재조정과 신흥시장 대안투자처를 모색할 것이고 그래서 대체 안전자산이 부상할 것이고 금, 스위스 프랑, 비트코인, 비트코인도 수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점진적인 탈달러화 추세가 이어질 거고 그리고 장기적 관점의 변화는 즉각적 영향보다 점진적인 전환의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하는데 글쎄 예측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부분들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예, 글쎄요. 그리고 잠재적 중기적 영향으로는 투자 자산 및 경제 전망을 보면 신용등급 강등이 투자 패턴과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기관 투자자 그리고 자산 배분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강등 이전에는 미국 주식이 제일 컨대 강등 이후에는 미국 주식이 조금 어, 줄어들 것이고 그 이외의 주식들은 늘어날 것이다. 어, 그리고 미국 채권도 줄어들 것이고 국제 채권 어, 미국 이외의 채권들의 비중이 늘어날 것이고 대체 자산의 비중이 매우 늘어날 것이다. 현금은 뭐 큰 변화가 없을 거고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하는데 그 우려에 따라서 자산 선호도가 변할 것이고 액티브 주식 선호가 섹터 선별 능력이 중요해지는 환경이 돼버렸고 해외 주식은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빠져나가서 신흥 시장 지금 요새 보면 우리나라 주식도 좀 세잖아요 미국보다 그래서 신흥 시장으로 투자 확대될 것이고 인도, 베트남, 중국은 아니에요. 인도, 베트남, 뭐 일본, 이런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인도네시아, 뭐 이런 쪽으로 신흥시장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채권도 단기물 중심, 그리고 신용도 상위. 그래서 그런 거죠. 뭐 그 정크펀드나 이제 그리고 사채, 사채, 회사채 쪽은 좀 어, 줄어들지 않겠느냐.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 위주로 재편이 될 것이고, 그리고 대체 자산 쪽은 확대가 엄청나게 될 것이다. 실물 자산이나 금, 비트코인. 실물 자산은 원재자 쪽이겠죠. 실물 자산. 그리고 금, 비트코인 등의 대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채 매도 압력이 세질 것이다. 그래서 미국채가 계속 좀 비중 큰데 많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기분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은 조금씩 변할 것이고, 어,
성장률 하향 조정도 가능성이 있고, 왜냐면 소비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GDP 성장률이 하락이 될 것이고, 금융 여건의 긴축 효과 때문에 차입 비용 상승으로 투자가 억제될 것이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관세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되겠죠. 상승이 달러 약세가 되니까 수입품 가격도 상승을 하고, 공급망 불안은 지속이 되고, 임금 상승 압력이, 이건 또 앞에랑 또 다른 내용이네. 임금 상승 압력이 왜 나오지? 하락 요인은 수요가 약화되고 기준금리의 긴축 효과가 누적이 되고 재고가 조정이 되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뭐 틀린 얘기들도 있고, 임상등 압력이 왜 올라가는지 지금 상황에서 지금 말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복잡계라고 하는 거예요. GDP가 하락 압력을 받는데 왜 임금 상승 압력이 있는 거지? 왜 상승 압력이 있는 거지? 뭐 공급망이 부진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글쎄요. 이거는 나와봐야 한다. 왜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유가가 지금 60달러 아래 다시 올라갔나? 하여튼 많이 떨어졌잖아요. 음, 그래서 연준의 정책 스탠스는 여전히 데이터 의존적이고 뒷북치는.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면 금리 인하가 지연이 될 거고 제한적 인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경기 둔화가 심할 시에는 이건 또 뭐 또 다른 얘기들을 막 하고, 이 결국에는 짜맞추기 식으로 말하는 기관들이 너무 많다. 음. 아무튼 복잡계니까, 아무튼 이러한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이 압력으로 작용하는 게 그쪽으로 갈지는 두고 봐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식과 환율에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도 조기에 충격을 많이 받았죠. 단기에는 받았는데 결국에 뭐 외국인 순매도 있었고 그렇긴 한데 결국에는 뭐 나쁘진 않았다. 그리고 언어 약세가 됐고 지금 1,400원도 깨졌고 1,350원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 지수가 낮아지고 약달러가 진행이 되면 우리나라 원화는 강세가 되겠죠.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원화가 강세가 됐죠. 원화 거꾸로 써놨어요. 네.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나타나고 있고 민감도를 반영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 시장의 대불확실성 민감도를 반영하고 있다. 그 환율이 올랐었나? 자, 내려가고 있다가 올랐었나? 지금 또 급락하고 있는데. 아무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약달러가 진행이 되니까 요때는 올라갔었나 봐요. 그러니까 무디스 등급 강등할 때는 이제 뭐 그럴 수 있죠. 강등하니까 이제 뭐 올라갔을 수 있는데, 음, 그때 당시에는 올라갔고 지금은 약달러 진행이 되면서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원화가 강세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그다음에 시장 안정화 조치를 뭐 대기시켜 놔야 되겠죠. 음. 그리고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 채권 조달 비용 및 정책을 보시면 국고채 금리도 동반 상승을 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대기업에는 뭐 조금 영향을 미치고, 금융기관에는 높은 영향을 미치고, 중소기업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환율과 금리 해지 전략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글쎄 약달러 진행되면은 굳이? 예,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어, 기준금리의 인하 시기가, 그 미국도 지금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인하 시기가 뒤로 밀릴 것이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한국 정부의 대응은 뭐 맨날 하는 네, 뻔한 내용이었고, 단기 및 중장기 원칙에서 보면 단기 투자 전략은 현금성은 이제 자산 배분인데, 방어 주식, 경기 방어 주식을 조금 비중을 좀 올리고, 단기채 비중을 더 올리고, 해치 전략을 좀 써야 될 거고, 금과 원자재 쪽으로 좀 방어적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 음.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현금성 자산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유동성을 확보해야 된다. 조금 그 위험성 자산을 팔아서 현금성 자산을 비중을 확대해서 유동성 확보시켜 놓자. 그리고 환율 변동성에 노출되는 자산을 해칭을 해야 된다. 환해지 전략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얘기하는 전략들 나와도 너무 급격하게 하지는 마세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급격하게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좀 해놓자는 거지. 이걸 확 예, 바꾸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 단기 투자 원칙은 시장 과잉 반응 시에는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다. 저는 이거 적극적으로 예. 그리고 단기 채권으로 캐리 수익 추구한다. 어차피 단기 채권은 위험이 커졌을 때 어차피 픽스드 인컴 에셋이기 때문에 단기 쪽으로는 가져가면 어쨌든 픽스드 인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뭐 괜찮다. 그리고 방어 섹터,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헬스케어 비중을 확대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중장기 투자 전략을 보시면 포트폴리오 지역별 글로벌 주식,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서 빼서 글로벌 주식, 비미국 주식이죠. 그쪽으로 좀 올리자. 고배당주, 그리고 국채, 회사채? 갑자기 회사채? 어, 중장기적으로는 회사채를 해라 얘기네요. 어, 그리고 부동산 쪽으로, 어? 왜 그렇지? 아, 이게 뭐 떨어져서 그런 건가? 금과 인플레 자산은 여전히 계속 가져간다라는 거죠. 10%? 그리고 글로벌 자산 재분배 모니터링,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상승했다는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화를 계속 주시해야 되고, 그리고 장기적인 가치 중심을 투자 해야 된다. 그리고 중장기 투자 원칙, 그리고 보시면은 그래서 미국 외의 신흥시장 투자 기회를 발굴해야 되고, 그리고 장기 투자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리밸런싱은 해야 된다. 결국엔 해야 되고,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 실물 자산과 원자재 적중 비중 유지하고, 금, 인플레이션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인플레이션 자산이기 때문에 이쪽에 리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최적의 자산 배분은 지금 굉장히 주식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채권 30%, 그리고 주식은 중립이고 채권이 하향이 됐네. 음, 좀 조금 이해를 지금 떨어져서 좀 많이 떨어진 다음에 다시 담으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금성 좀 올려야 된다. 그리고 대체 자산과 원자재 쪽으로 부동산, 금, 뭐 원자재 이쪽으로 조금 비중을 올리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주식은 뭐 계속 같은 얘기인데 방어적 섹터가 유리하고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헬스케어 그리고 어, 중장기 구조적 변화 기반 종목으로는 인프라, 국방, 에너지 안보 관련된 거, 원전 이런 거죠. 그리고 국방, 어, 어, 무기 관련주, 그리고 퀄리티 팩터, 낮은 팩터, 뭐 좋은 주식들이죠. 매그니피션트 세븐 종목들이 되겠죠. 퀄리티 높은 중심 종목 선별해서 들어가자. 채권 같은 경우는 단기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장기는 중립이다. 장기는 조금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가 연동체 편입을 검토하고 인플레이션 해지에서 그리고 회사채 스프레드 확대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 어, 뭐. 그래서 뭐 스프레드가 확대되면 결국에는 회사채는 매도를 때리고 그리고 국채는 매수로 전략을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단기채는 매수하고 장기채는 매도 때리는 전략도 해치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어, 그런 전략들 가져갈 수 있죠. 그리고 외환과 원자재는 달러는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금은 매수
강력 매수네요. 그냥 계속 금 얘기네. 금 얘기. 가상자산 비트코인 선별적으로 관망한다. 변동성 관리는 필수다. 그래서 5% 이내. 아까는 뭐 10%뭐 여기도 있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5% 이내. 그리고 포트폴리오 방어 전략은 결국에는 비미국 자산이고, 그리고 금, 비트코인, 원자재, 대체 자산. 그리고 채권은 장기 국채보다 고품질 단기물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점검 조정을 해야 된다. 능동적 관리 및 리밸런싱을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돼 있고, 권장 포트폴리오 배분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에는 안전자산과 방어주로 선별적으로 편입을 올리자라는 얘기가 되겠고, 핵심 접근법은 위험을 분산하고 해칭 전략을 쓰고 유동성을 관리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은, 예, 결론은 뭐 계속 했던 얘기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나리오대로 최선은 이제 재정 개혁을 성공해서 시장 신뢰를 회복할 확률이 20%가 되겠고요. 기본 시나리오는 재정 문제 점진적인 지속이 계속될 것이고 구조적 해결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주기적 변동성과 점진적 탈달러화가 진행이 될 것이다. 60%, 오, 그러면은, 이건, 아, 최악의 시나리오는 정치적 교착이 심화되고 신뢰를 상실해서 급격한 미국 자산 매도가 진행이 되고 글로벌 금융이 불안정화된 20% 확률이라고 하는데, 아우, 아,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요약본은 제가 그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요약해 놓은 거 좀 보시고 거기에 이제 전략 필요한 거 글자 집어 넣으시면 전략을 좀 뭐 요약해서 나갈 수 있는 제가 어, 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만들었으니까 보시고 이게 좀 내용이 기니까 요약본 보실 분들은 그 링크 따라가셔가지고 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상 우량감자였고요. 여러분들 좀 힘들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시고 너무 공포감도 갖지 마시고 또 막 올라간다고 너무 어, 탐욕에 젖어 있지도 마시고 중도 중용의 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량감자였습니다.